오케이. 오, 됐어. 이제 유준이가 아니구나. 한비야. 요거 이상한 거 있으면 좀 봐줘야겠죠? 이상한 메시지 뜨면 알겠죠? 유준이도 봐줘야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자기를 안 보고 내가 이 뒤통수를 보고 그게 잘못 알았어요. 그래요. 뒤통수를 보고 뒤통수를 보고. 그렇죠. 유진이 한비 알죠? 그렇죠. 예은이 어디 갔어? 도망갔다고요? 자, 갑니다. 자, 보자.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죠. 그 뭐냐면은 그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압축 인자죠. 그래서 이 압축 인자와 여기에 지금 반대르벌스 상대방 정식이랑 연결을 좀 지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수리적 전개 과정이 지금 우선 필요하냐면 여기 어쨌거나 그 압력 있잖아요. 압력, 그죠? 이 압력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자, 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컴프레션 팩터 Z 이 정의가 뭐예요? Z요? 예. 압축인자요. Z의 정의가 뭐예요? 뭐? V 아이디얼 바로 PVM over RT.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요 자리에 얘를 쇽. 자, 넣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A.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보이시죠? 자,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충분히 할 만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쟤를 미분을 좀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면 미분 변수가 부피의 역수, 알겠죠? 부피의 역수를 미분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이 꼴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뀌겠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저것도 그냥 보면 간단한 그 다항함수 미분이죠. 다항함수 미분이라면 뭐 충분히. 자, 이때 요 미분이라고 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게 뭘 알기 위해서인 거죠? 실용적으로?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알기 위한 거죠. 맞나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저 미분이라는 테크닉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미분을 한 결과에 대해서 약간 경계 조건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경계 조건을 생각하려고 하냐면 부피가 무지하게 크다. 부피가 무지하게 크다.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부피가 무지하게 크다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부피가 안 큰 거니까 얘가 무한대가 되고 없어지면 요것만 남겠네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렇게 이제 묶으면 짜잔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왜 저렇게 하지? 저런 걸 왜 하지? 하겠지만 그건 잠시 미뤄두고 수식 전개만 보면 뭐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죠? 뭐 크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꾸느냐? 뭔가 편리한 설명을 갖다 붙이기 쉬워서 지금 이렇게 뭐냐면은 수식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때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그거요. 줄퍼볼이에요. 이게 뭐였었냐면 이게 상태 변화 순간 분자 간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그죠.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RT요. RT요. 물론 대강. 에너지요. 그렇지. 바로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왜냐? 여러분 그게 이거 기억나는 거 모르겠는데 분자 n 몰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표현돼요? 2분의 3 NRT. 바로 2분의 NRT. NKT로 쓰거나 스몰 NRT. 아니면 2분의 3 NRT로 쓰거나 그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자리가 1몰이거나 여기가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이면 대략 그냥 퉁치면 1에 비슷해 가까워지죠. 네. 그럼 2분의 3이나 1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네. 요걸 1몰이라고 할 때 이거 RT라고 하는 단위가 공학적으로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반영하는 거겠구나 라고 대강 생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 그거 지금 이 근사는 요런 식으로 근사하는 걸 여러분 되게 갸웃갸웃 하는데요. 갸웃갸웃 하는데 당연한 거. 내가 하는 근사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물리학자들이 근사예요. 100년 역사에 그냥 모든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근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의 근사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근사입니다. 물리학자들이 하는 근사입니다. 그렇지만 전 화학자인 걸요. 화학자들이 더 심하게 근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게 그 뭐냐면은 수학만 배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평생 동안.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 세상과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까요? 최종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같지 않습니다. 예, 인간 세상은 와 그냥 자연 현상에서 벌어지는 실험 데이터도 항상 데이터에 실험 오차가 들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 세상을 아무리 예쁘게 한다 한들 세상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불확정성의 원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상수를 유지하고 계산하는 것 수학에선 중요하죠. 왜냐하면 수학이라고 하는 건 meaningless한 숫자들이니까요. 수학에서 사용하는 1, 2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meaningless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숫자들에는 오차가 없지만 의미가 있는 숫자에는 항상 돈이 되는 숫자에는 실험 오차들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에 대해서 상수를 정확하게 놓고 막 하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pH 구하는 거 알죠? 네. H 플러스 농도 구하고 하는 거. 맞아요. 이거 구할 때 막 계산하잖아요. 네. 이거 여러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할 때 이거 중요하게 안 중요해요? 전혀 안 중요하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색을 눈으로 판단하니까 그 오차가 너무 커요. 이거 왜 안 중요한 줄 아세요? 계산 이런 거 1도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한 줄 아세요? 알아서 측정해줘요. 바로 필요하면 pH 미터로 측정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1도 안 중요해요. 이게 전혀 안 중요해요. 다만 이것의 원리를 위해서 계산을 통해 훈련을 시키는 거지 실제 필드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막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필요해? 그럼 쿡 넣어서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근사적 설명 방법을 여러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이래요.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알라는 부분 뭐로 받아들인다? 분자의 운동 에너지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 해요?
요거 증명할 수 없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모든 설명은 연역적 설명이에요, 직관적 설명이에요. 직관적. 이것과 관련된 모든 설명은 정확한 설명 1도 없어요. 모두 다 직관에 의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2분의 3을 앞에 쓰나 안 쓰나 어차피 제가 수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데 2분의 3 있으나 없으나 의미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단위가 발견되는 것만으로도 아 이거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요거 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구나. 그렇다면 전체가 무슨 에너지라는 얘기겠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석을 만들어 붙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난데없이 등장한 이 부분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여기서부터 온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뭐예요? 부피가 되게 크다. 이게 뭐예요? 부피가 되게 크다. 어떤 물리적 의미가 있냐고요? 위치 에너지가 0이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오!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뭐고? 작아지는 상황을 저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압력이 작아지는 것을 방금 태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압력이 작아지고 부피가 커지는 게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실제 기체가 기체처럼 이상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저압. 알겠죠? 저압. 혹은 고온. 알겠죠? 저압 혹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접선의 기울 하필 저압 조건에서의 접선의 길을 구해 보았더니 이런 관계가 성립하더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머신홀이 됐고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등 온 조건에서 서로 다른 기체들에 대해 압력이 변할 때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 그래 예전에 여러분 이런 적이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를 압력에 대해 도시를 하는데 자 1인 거 누구죠? 이상기체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자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저압이어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 어디예요? 바로 요 원점이잖아요. 바로 여기요. 네. 알겠죠? 여기. 그러면 이때 여기서 바로 이게 이제 저압 조건일 텐데 이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애가 있네요. 보이세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저런 애의 뜻은 뭐냐면 바로 RT 빼기 B분의 A가 뭐한 거? 양수.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수가 되는 애 있죠. 네. 음수가 되는 애. 얘는 RT 빼기 B분의 A가 뭐하네? 용보다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RT 빼기 B분의 A가 0이네. 이해하셨어요? 즉 뭐냐면 컴프레션 팩터가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실제 기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가 되는 조기가 바로 이걸로 표현. 어디 해당하는 기울기가 어떤 놈은 양수가 되고 어떤 놈은 음수가 되잖아요. 그걸 판단해 주는 게 바로 요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음수다, 음수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중에서 어디가 더 기여가 크다는 얘기예요. 위치 에너지의 기여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는요, 이 조건에서는 운동 에너지 기여가 크기 때문에 접선의 길이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건 우연찮게 둘이가 뭐하게 된 거예요? 균형을 이루게 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이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요? 하필 그래서 요렇게 되는 이 온도를 요거를 온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제시된 온도와 보일 온도 했을 때 둘 중에 어디가 더 큰 거예요? 바로 지금 온도가 더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파란 놈은 지금 온도하고 보일 온도 중 어디가 큰 거예요? 보일 온도가 더 크고 현재 온도가 더 작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패턴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의 분석 테크닉이 있다라는 걸 꼭 하시고, 이게 2022년 여러분 학교 내신 문제로 그대로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다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한번 슬쩍 보면 교재에 28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자, 교재 28페이지 찾았어요? 교재 28페이지 보시면 거기 연습 문제 23이라고 있죠? 연습 문제 23 찾았어요? 찾았죠?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미트디트 기출문제거든요. 미트디트 기출문제인데 요 그래프를 그대로 가져다가 2022년에 여러분 학교 고급화 기출 내신으로 냈었어요. 그대로 냈어요. 알겠죠? 그대로 냈어요. 그게 어디에 수록되어 있느냐? 네, 여러분들한테 문제집 줬죠? 거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 판 지우고 이 연습 문제 23을 쓸 테니까 그 동안 요 문제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잠깐 쟤 좀 보여줘. 잠깐 같이 보고 하나만 좀 보여줘. 잠깐 그림만 보면 돼. 그림만. 잠깐 봐. 자, 지운다. 자, 지운다. 자, 이게 두명 왔었으니까 이거는 복습해야 돼, 복습. 뭐고 20AT에서 월부 B B가 필요한 그러면 Z 정리 RT분의 PVN인데 P가 둘 다 같은 상황 20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VN 이게 더 비교했는데 작네. 이상기체 더 큰 거지 가장 B로 하는 거야. 조용. 이제 A 맞지 않나? 이거 몇 번이야? 5번. 어? 맞네. A.
자, 봅시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네. 자, 보세요. 자, 봐봐. 자, 필기. 자, 이 문제는 어떤 세 가지 종류의 실제 기체 분자가 있습니다. A, B, C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A, B, C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면 반대르발수 상수 A, 반대르발 상수 B 값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따로따로 주고 있지 않고 그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아마 그 미트디트 위원회에서 계산에 이제 부담을 덜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라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함수처럼 보여준 거지. 그런데 이 A, B, C가 실험을 하다가 이게 잠깐 헷갈려가지고 A, B, C가 뭔지 까먹게 된 거야. 그래갖고는 어떤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대한 컴프레션 팩터 변화를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X, Y, Z라고 했는데 아이쿠 얘가 A, B, C랑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알겠어요? 그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뭐 나머지 선택지 2, 선택지 3도 있는데 읽어보시면 그냥 알 수 있고 이 문제의 핵심은 저 A, B, C와 X, Y, Z를 매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때 요 전체 그래프에서 여러분 이쯤이면 대략 몇 기압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뿍 내리면 이 정도가 대충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이게 100기압이거든요. 100기압이에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꼴랑 4, 50기압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죠? 뭐란 얘기예요, 얘는? 이거 저압 조건이란 얘기예요. 사실 인간에게 40기압은 무지막지한 기압이지만 이 기체 실험에서 40기압은 저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X가 됐건 Y가 됐건 Z가 됐건 얘가 어떤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요?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직선이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원점에서 접선의 줄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1. 저압 조건에서 자 바로 뭐냐? 저압 조건에서 저 P에 대한 Z의 접선의 기울기. 그거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dz dv분의 1 하면 저압 조건이니까 압력이 0으로 간다. 혹은 부피가 무지하게 크다. 그 조건을 걸어주면 요거였죠? 요거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를 묶어주면 짜잔 됐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큰일 날 뻔. 고마워요. 요렇게 이게 아까까지 막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이때 문제를 막 읽으면 문제에 뭐라 돼 있느냐? 지금은 무슨 조건? 등온 조건. 등온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A, B, C가 됐건 X, Y, Z 됐건 온도는 고정하자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온도가 고정돼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A, B, C가 됐건 X, Y, Z가 됐건 결국 누구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B분의 A요. B분의 A를 비교하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B분의 A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 기울기 역시. 저 그래프에서 기울기로부터 B분의 A를 뭐냐면 얻어낼 수 있죠? 네. 자, 그게 뭐냐? 이게 묘하게도 X축이 A고요. Y축이 B잖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주면 더 좋았겠죠. 맞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줬어요? 헷갈리게. 한 번 더 헷갈리게 하려고. 뭐 이게 이렇게 하나 뭐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준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원점으로부터 직선 A 이렇게 딱 끄으면 B분의 A라고 하는 건
선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예. B축에서부터의 기울기가 좀 바로 B분의 A잖아요.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B분의 A 얘를 비교하면 B분의 A A일 때 B분의 A가 B일 때 B분의 A가 C일 때 하면 요래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예. 맞습니까? 예. 보시다시피 어디가 제일 그 기울기가 크냐면 C에 이렇게 원점에서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여기 이제 딱 되는 거죠. 예. 되십니까? 예. 그러면 얘를 활용해서 RT 빼기 B분의 A 인데 그게 A RT 빼기 B분의 A인데 그게 B RT 빼기 B분의 A인데 요게 C 면 지금 필 요건 일정하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얘를 부등호를 반대로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 정보가 뭐냐면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 정보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A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크다는 거고 C가 제일 작은 걸 의미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X, Y, Z가 각각 뭐다? A, B, C다를 매칭해주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라는 문제가 미트디트 기출로 나왔던 것을 학교 선생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내신 기출로 내셨어요. 알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 학교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미트디트 2012년 이 문제가 되게 기념비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 이전에는 각종 입시에서 이런 걸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미트디트에서 이 문제 내자마자 영재고, 과학고에서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보고 다 내신 기출 이거 다 냈어요. 전부 다 냈어요. 그 정도로 되게 기념비적인 문제인지라 이 문제 같이 알아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여러 가지를 그 생각하게 해주는 문제여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시험에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오른쪽에 연습 문제 24. 오른쪽에 연습 문제 24. 찾았어요? 오른쪽에 연습 문제 24. 아, 이거는 어디 기출임? 카이스트 기출. 자, 카이스트 기출이니까 여러분하고도 관계 있음이야, 없음이야?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거리가 멉니다. 경상대 경산대 나랑 더 낮은. 있어야죠, 그죠? 있어야죠. 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우야 있어야 돼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죠?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24 이거 해보거든요. 내가 칠판에 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1도로부터 이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잠시만. 틀렸잖아. 오! 뭐야 이게? 야. 뭐 하는 거지? 예? 0.003. 뭐라고요? 교실. 야. 저번 야 이거 줬잖아. 왼쪽 틀렸어 너. 이거 왼쪽 응, 떨어졌어. 이 왼쪽에서 하던 거 같아요. 그래요. 아마 제가 학교에 나왔어요. 상길칠 네. 잠깐 저기 건우랑 앉아서 보세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카이스탄이 연관이 틀렸어. 왜 계산하라고 그래. 이게 머리로 계산. 자, 봅시다. 첫 번째 영도시 1ATM에서 H2 가스가 22.4 리터 퍼 몰 이래요. 이때 질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22.4리터입니다, 선생님. 네. 똑같다고 하면 카이스트에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왜요? 떨어지겠습니다. 똑같다고 하면 카이스트에 떨어진다고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일격 판정 사고력.
실력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한적사. 무슨 말이냐? 첫 번째 1. 이상기체라면 22리터죠. 맞나요? 네. 근데 문제를 읽으면 이상기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실적 구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언급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지금 이게 이상기체였고 22.4리터 퍼 몰이 답임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그 학교는 카이스트가 아니겠죠.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상. 이건 수능 치는 애들도 다 아니까요. 카이스트에서 물었잖아요. 설마 카이스트 온 학생들이 이걸 모를까요? 카이스트 시험 치러 온 애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실제 기체일 때와 이상 기체일 때의 경우를 다 구분해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상 기체라면 22.4리터 퍼 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상 기체 말고 이상 기체는 같겠죠, 여기 있어요? 근데 이상 기체 아니라 실제 기체. 자, 그리고 사실 N2는 이상 기체예요, 실제 기체예요. 실제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기체는 실제 기체가 없죠. 기체가 없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실제 기체죠. 그러면 기체라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그러면 이때 A 자 H2 N2 A 값하고 B 값을 볼게요. 반대를 반 상수 A는 ATM 리터 몰 제곱 리터 제곱 몰 제곱 얘는 리터 퍼 몰 일 때 수소기체의 반대를 봐서 상수 값이 내가 또 찾아보니 수소기체가 0.2444 0.0266 얘는 1.390 얘는 0.0391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수소기체 AB, 질소기체 AB가 만약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 있다면 이 A를 어떻게 AB를 여기에다가 쇽쇽 넣어. 알겠어요? 네. 넣고 압력에다가 뭐 넣어? 압력에다가 1 일기압 넣고 온도에다 뭐 넣고 어. 0도 넣고 그러면 방정식 예. 켈빈 풀어보라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얘네들의 계산된 부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또 3차 방식 풀이 해가지고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수소기체의 경우 22.43 질소기체의 경우 22.39 리터 퍼 나오더라. 됐습니까? 결국 실제 기체라면 두 기체의 부피 같다는 얘기. 비슷하긴 하죠. 하지만 누가 더 큰 작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그 문제에서 네. 영도시 1기압에서 H2가 22.43이 아니고 22.4라고 보여줬는데 네. 그 이상기체 상태라는 걸 가정. 이게 오차가 있겠죠. 버린 거겠죠. 선생님 그건 너무 양심 없는 거 버린 거겠죠. 아니에요? 버린 거겠죠. 나도 그냥 다 20.4 하고 버린 거겠죠. 이걸 반올렸습니다. 반올림하면 20.4잖아요. 근데 반올림하면 20.4잖아요. 진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기체라면 같지만 실제 기체라면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네, 이런 건 좀 유도리 있게 해야지. 뭐만 알겠어요? 카이스트가 잘못했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시험 현장에서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계산기 가지고 있어요? 못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입시에서 누가 계산기를 써? 입시에서는 계산기를 못 씁니다. 아 맞네. 계산기 써요? 아니
안 되죠. 입시에서는 계산입니다. 그 다음 지금 문제에 A, B 상수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네. 아, 그냥 1년만. 이건 내가 푼 거 아니에요. 내가 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수 외워요, 못 외워요? 네.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나도 못 외워요. 아, 계산기도 없죠. 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답해야 되냐고요. 인력하고 분자 크기랑 비교해서 대소를 비교하면 자, 분자 크기는 어디가 커요? N요. N 이게 크죠? 가 그게 영향을 준 거예요? 네. 분자 크기는 어디가 더 커요? N2요. N2가 크죠? 그게 영향을 준 거예요? 아니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분자 크기는 누가 커요? 질소가 큼에도 기체의 부피는 쪽에서 작아지죠. 네. 네. 이 말은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에 기체 자체의 크기가 보통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줌을 외워야 된다고 알겠어요? 안 준다는 걸 외워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왜 작아진 거라고 봐야 되겠어요? 누구의 영향이에요? 바로 분산력이 더 크기 때문에 질소 기체가 들어있을 때 1몰 부피가 작아진다 라고 발표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얘는 뭐냐면 그럼 어차피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최종 이상기체라면 같고 실제기체라면 분산력이 더 큰, 그러면 얘는 얘보다 분산이 더 커요. 왜? 얘보다 분자량이죠. 분자량과 분산력이 더 큰 N2의 VM이 더 작을 거다, 작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분자 크기는 왜 고려 안 하냐고 물어봐. 그건 뒤에서 나와요. 그런데 교수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알겠어요? 답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피,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얘기할 때는 누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B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괄호 2. 자, 괄호 2는 자 보세요. 괄호 2 보세요.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은 뭐다? 그럼 생각해봐. 괄호 1번을 본 다음에 괄호 2번을 보면 뭔가 찌릿찌릿 안 해요? 네, 찌세요. 2번을 보면 아 이거 이상기체라고 말하면 좆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안 오냐고요. 설정 새끼 문제가 2번인데 2번에 보면 반데르발스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 문제 출제진이 이상기체뿐 아니라 실제기체 모두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죠. 심장에서 옵니다. 무슨 말인지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2다 하고 그게 그냥 바로 나가리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때 액체 자 하이라이트 액체 질소의 미르도가 뭐다라고 나와 있죠? 이걸로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B값이 B 알겠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난다고 어떻게 하는지는 저기 해설지에 내가 써놨으니까 보도록 하시고 알겠죠? 됐죠? 다음이 3번이에요. 자 3번 30초 시간 줄 테니까 해볼 수 있겠어요? 시작. 브레인스토밍 하겠습니다. 잠시만 평균거리잖아. 1몰이죠 1몰의 평균. 분자 수로 나눈 B값을 22.4m라고 됐죠. 그러면 개수에서 일단 나눠버려야 돼요. 적자로 만들어서. 팀이 5몰인데 아니 조용. 저도
좀 수화 연습 문제. 4개가 좀 이번에 냈을까 아마 방금. 자, 구했. 네. 브레인스토밍. 무슨 말이냐면 22.4리터 속에 기초분자들이 5g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어떤 분자와 어떤 분자 사이에 평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해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자, 역시나 계산이에요, 대강이에요. 네. 대강이니까 지금 여기선 방법이 한 가지겠어요, 다양할 수 있겠어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방법 뭐래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나라면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알겠죠? 나라면. 자, 나라면 어떻게 답할 거냐? 22.4리터 볼수 쪽에 기체 분자들끼리 요래요래 떨어져 있나 보지 뭐. 예. 그럼 뭐 사실은 약간 다르겠지만 적으로 이제 비슷하다고 할 때 어떻게 추정하냐는 거지.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B가 있지. 네. B면 분자 두 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분자 두 개가 이합체를 이루는 상황인 거지. 네. 충돌한 다음에 쪼개져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 충돌이 오겠지. 네. 그러니까 B만큼 기체 부피를 줄여버리면, 기체가 들어있는 부피를 줄여버리면 기체하고 기체가 이런 꼴이기 때문에 요 사이의 거리가, 둘 사이의 요 거리가 평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이 감마가 된다고. 이 감마가 된다고. 이때 감마 뭐고? 반지름. 분자 반지름이고. 알겠죠? 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이거 뭐라 그랬어요? 3분의 10파이를 세제곱 곱하기 아보가드로스 곱하기 어서 옵시다. 3분의 4 3승의 곱.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B 22.4리터 per 몰 이 감마 L 이 사이에 무슨 수학적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을까요? 예. 이 사이에 어떤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을까요? 예. 바로 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3차원이죠. 1차원이죠. 세제곱하면 뭐 비례하는 상수가 있겠죠. 어차피 길이와 부피에 대한 거니까 비례상수가 다르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요 할 테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요 자리에 뭘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마를 몰라도 샥샥샥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L 막 곱하기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돼. 해봤더니 3승근 루트 3 곱하기 22.4 10의 마이너스 3승에 미터 3승 몰 나누기 2파이 6.02 10의 23승의 몰의 역수 이렇게 나와. 알겠어요? 자, 물론 어디까지는 이 방법은 정확한 방법이야, 직관적 방법. 직관적인 거야. 실제로는 정말 약간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요 아니 다른 방식으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 다르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2에서 3 나노미터 정도가 나와요. 2에서 3 나노미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뭐냐? 기체, 분자, 이게 원도 상관없는데 분자 보통 크기가 얼마예요? 1옹스트롬이라고요. 그럼 1옹스트롬에 대해서 2, 3 나노미터면 몇 배 정도 되는 거예요? 20배 되는 거죠? 2, 30배. 나노는 10 마이너스 9승, 얘는 10 마이너스 10승.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일기압이라고 하는 보통의 조건에서 요 분자와 분자 사이 거리가 대략 진의 크기로 몇 개쯤
거야. 2, 30. 그래서 30개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분자가 비어 있고 그 다음 분자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에서 내가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데 한 분자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들어오는 콧구멍 분자는 요 크기로부터 한 2, 30개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분자가 내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보통의 물리적 상황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몸땡이에 2, 30배 정도 되는 부피 넘어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과 그 다음 사이까지는 생각해보면 꽤 먼 곳에 가까운 거야. 꽤 멀지? 그러니까 자체 크기가 부피에 영향을 안 준다고.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우주에서는 분자와 분자 간 거리가 대략 수미터 떨어져 있어요. 수미터. 즉 내가 우주에서 유영을 하다가 기체 분자 하나를 이게 내 우주복에 맞았어. 그 다음 우주 또 기체 분자를 맞으려면 내가 1, 2m는 그 다음 분자가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치자면 우주의 물질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의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몇 시? 8시에서 11시까지 어반브릭스에서 뭐 한다고요? 어반브릭스 유기화. 저번 주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했어요. 여기 했으니까 유기화 이거 들으러 와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진짜 제가 목요일날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나 가갖고 네. 치킨 먹어야 돼. 그리고 A분의 2R 한 번만 다시 뭐라고요? A분의 2R을 세제 한 번만 더 들으면 엄마. 계시기 없으나 간만에. 이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피하고 길이는 몇 승의 관계가 있냐고요? 3승의 관계가 있다고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비례상수가 붙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거와 이거 사이의 비례상수와 이거와 이거 사이의 비례상수가 다르겠어요? 같은 상황이니까 같을 거로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거리에다가 3승을 하면 이게 부피 개념이니까 거리에 3승을 하고 거리에 3승을 해서 부피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례수가 같으니까 나누면 등호가 성립하겠죠. 근데 그게 A 22점 가야 되는데 뭐 B가 2R에 되는 그렇죠. 오. 왜냐면 이 부피만큼 있을 때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추정했잖아요. 그럼 이 부피만큼 있을 때 떨어진 거리는 얼마예요? 이 값마면 이 사이에 3승한 거에 어떤 비례상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비례상수가 이건 아니겠죠. 뭐 다르게 뭐가 있겠지. 근데 그걸 뭘 알 수는 없으니까 비례상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례상수는 같을 거다라고 가정하면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민재 요거. 네. 오, 그래요. 다음 주 봐요.